9월 19일 이것만은 알고 가 오늘 뉴스 베스트 5. 최악의 장기비제 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어.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의 피해 여성 속옷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한 결과 A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에 밝혔어. A씨는 화성 사건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갇힌 것으로 알려졌어. KBO 리그의 전설적 타자 양준혁 해설위원이 익명의 유저가 SNS에 남긴 사생활 폭로에 정면 대응으로 맞섰어. 이 SNS는 양준혁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잠자고 있는 사진과 함께 양준혁이 강압적으로 육체적 관계를 요구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면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어. 양준혁은 18일 자신의 SNS에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포 사안과 관련해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범죄 행위자의 벌금을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이른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어. 또 여당과 정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상가에 적용되는 방식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넣어 세입자의 안전망을 확충키로 했어. 하지만 재산비례 벌금제는 위헌 논란을 부를 수 있고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어. 특히 정 교수가 위조한 총장 명의 표창장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일 뿐만 아니라 기재된 내용조차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야. 검찰은 수사 경과에 비추어 가장 적정하고 적절한 시점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어. 정부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어.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의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이나 정년연장, 정년 폐지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야.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방식 선택보다는 고용강제의 의미가 클 수밖에 없고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따라 점진적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